한 격주마다 지금 누가 당선될지에 대해서 예상 결과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 찾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탐방을 다니면서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저희가 보고 느낀 걸 갖다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얘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위험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됩니다. 그런 반면에 한편으로는 또 중국 정부가 이런 부동산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규제 완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상해가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상해에서 주택 구매 제한 조치를 갖다 완화하고 다른 일선 도시들도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내놓고 있어요. 베이징, 상해, 광저우, 선전까지. 저희가 이제 중국 자산운용사 분들하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강혜성 본부장은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해서 저거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으신지,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은데. 네, 저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부동산 리스크는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확실히 리스크를 확산하는 거는 막으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하고 있고, 단지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를 더 발표해야 되냐, 이런 점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최근에 구매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결국 금리도 여러 가지 혜택을 주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봤을 때 1억 채의 그 안 팔리는 집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를 갖다 두렵게 만들고 있긴 한데,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3선 도시에 있는 거는. 근데 일선 쪽은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고 좀 회복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조금 마음을 갖다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위기는 솔직히 뭐 저도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그 반간첩법을 시행을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얘기만 듣기는 했습니다. 그쵸. 이제 7월부터 중국을 가려고 하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강제 검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비자를 갖다 신청할 때도 예전보다 비자 신청이 쉽지가 않아요. 상업용 비자 신청은 더더구나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공안이 와가지고 휴대폰 내놔!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한 대 더 사가지고 2대 가져가서.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강윤성 본부장은 어떠세요? 저번에 그 작년에도 한번 상해를 갔었는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그때 대비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갔었을 때는 중국 여행객도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최근에 기사 본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가성비 개념의 소비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저희가 갔던 상해에서 가성비 소비를 즐길 수 있는 뭐 길거리 이런 데서는 그래도 중국인 여행객들은 꽤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씩 그 예전 대비해서는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데이터나 숫자상으로도 조금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말 회복되기는 아직은 조금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갈수록 힘들어지는 국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간첩법도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요새 상점이나 식당에서 현금 결제가 안 돼요. 네, 저도 사실 그 샤오미 스토어에 가가지고 배터리를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중국 현금은 안 받아준다고 해서 못 샀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국 돈을 안 받아 애들이. 거스름돈이 없어서 그런가? 거의 위챗이나 다 지프바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알리페이죠. 그런 걸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가지고 갈수록 사실 통제는 여전하구나,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좀 넘어가서 같이 얘기를 해보죠. 샌프란시스코를 갔었는데, 그죠? 가기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너무 흉흉한 얘기가 많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연초만 해도 마약 중독자들이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활보한다, 뭐 이런 영상도 보고 뉴스를 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그래서 직접 텐덜로인이라고 텐덜로인 지구에 가서 저희가 그 거리를 돌아다녀 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무서워가지고 차에서 내리지 않았었습니다.
같이 내리지 못했어요. 네. 앞좌석에 있다가 저랑 바꿨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게 상당히 무섭죠. 그런데 저희가 무서워하는 게 당연한 게 그때 그 우버 기사가 저희한테 겁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쫄아서 갔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텐더로인 거리 10분 넘게 돌아다녔었는데 그렇게 무서웠나요? 생각보다는 괜찮았습니다. 원래는 그 영상에서 봤을 때는 네. 좀비 거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낮에 돌아다녀서 그래요. 아, 네. 밤에 안 갔으면 무서웠을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밤에 갔었으면 좋은 영상이 안 나왔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와 작년에 APEC을 갖다가 개최를 해가지고 길거리를 갖다 많이 좀 깨끗하게 해줬다라는 부분이 좀 최근에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상업용 부동산은 25%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네. 근데 저희가 갔을 경우에는 뭐 관광지를 좀 많이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가보니까 그렇게 공포스럽진 않았다. 네, 뉴스에서 나온 것보다는 괜찮았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뭐 그 뉴스 조금 미디어가 가장된 면도 있고 약간 좀 무서운 데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보도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한두 블록, 세 블록 정도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미국 가서 저희가 백인 친구들, 저희 브로커 친구들하고 식사하다 나오는 얘기가 너는 바이든 편이니 아니면 트럼프 편이니? 하는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곤욕스러워서 그래 너는 어떤 편이니? 물어봤습니다. 트럼프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역시 우리 백인분들은 화끈한 트럼프를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네. 11월 미국 대선이고 대선을 앞두고서 다시 한번 대통령을 꿈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돌이 예상이 되는데 결국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를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이 미국 대선을 갖다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이제 이런 걸 갖다 고민하신다면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갖다가 실제로 운영하는데 뭐 활용을 하실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격주마다 지금 누가 당선될지에 대해서 예상 결과가 계속 바뀌고 있긴 한데요. 투자자 관점에서는 두 후보의 공약 중에서 공통된 교집합을 찾아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영상 초기에 말씀하셨던 미국의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저희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모두 다 중국에 대해서는 좀 입장이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상당히 미국 정부의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잘 반영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지금까지 그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나눴는데 결국에는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게 투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미국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의 평균 퍼를 놓고 봤을 경우에도 상단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물론 기업이익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고평가됐고 비싸다는 느낌을 질 수 없고 중국은 10년, 20년 동안의 PER 밴드를 봤을 경우에도 하단에 있습니다. 즉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싸다라는 느낌을 갖다가 많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은 올해 대선이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는 계속적으로 증시도 부양해야 되고 돈도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얘기하다 도중에 나왔지만 부동산을 또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또 강한 상황이고 신국 구조라고 하는 중국판 밸류업 프로그램을 갖다가 또 도입을 해가지고 열심히 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시가총액을 늘리고 배당을 늘리고 그 다음에 주주 환원을 갖다 높이는 정책을 또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 다 뭐 좀 다르지만 어떤 정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질문을 강승 본부장한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하고 중국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맞고 어떻게 투자하는 게 맞는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에 투자하는 게 먼저 맞을까요? 저는 둘 다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둘 다 선호도는 어떻게 돼요? 둘 다 선호하는데요.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미국은 CEO 아니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네네.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네네. 즉 되는 놈이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SOE에 의해서 SOE 드리븐, SOE가 정부가 주도하는 성장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과 굉장히 유사한데 주주 환원율을 개선시키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고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는 그런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강현수 본부장이랑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오래 좀 같이 했었는데 선진국의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말씀하셨듯이 얘네가 더 잘 되더라, 좋은 기업이 또 좋더라, 이런 기업이 또 주가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더라, 지금 현재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에 좋은 결과로 이어지더라 하는 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 경제 혹은 증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 AI 등이 되겠죠. 이런 기업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나 다양한 요인들에 인해서 등락이 거듭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흐름이 안 나타나고 딱 하나 나타났던 흐름 중에 하나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 우리 배당 수익률로 봤을 경우에 상당히 매력적인 산업들을 갖다 투자하면 상당히 이득을 보더라 하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전에 뭐 에너지나 그 소비재 같은 경우에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죠? 네. 거의 8, 9% 정도 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조금 올랐지만 거의 비슷하죠. 네. 올랐다가 또 행보하고 있으니까. 예, 배당 그리고 또 이런 기업들이 중국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그 중심에 놓여져 있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면 뭐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손해는 안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네, 저도 동의합니다. 참고로 지금 중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2.3%인데요. 아, 그래요? 예. 지난 20년간 데이터를 보면 역사적으로 최저점 수준입니다. 반면에 아까 대표님 얘기하셨던 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률이 6%에서 10%까지 어떻게 보면 국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중국 투자할 때 유익 있게 보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배당주 투자가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배당주 투자가 가능한 산업들, 에너지, 은행, 뭐 기타 소비재 같은 경우를 저희가 눈여겨보면서 같이 투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과 중국을 같이 투자하는데 내용은 좀 다르다, 이런 쪽의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군요. 네. 이번에 저 네, 잘 강혜석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강혜석 본부장의 인사이트를 배울 수 있어서 앞으로 투자에 제가 잘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그 미국과 중국 기업을 탐방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편하게 좀 나눠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항상 질문을 주시면 답변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